문을 닫고, 어라? 소프트 클로징이 없네요. 자,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오랜만에 뒷좌석 리뷰인데요. 네, 뒷좌석 리뷰는 신차종 아예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을 때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해가지고 뒷좌석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센터 콘솔을 열고 컵홀더가, 자, 여기 기존 BMW에서 항상 봐왔던 그 컵홀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도 조절까지 됩니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 뒤쪽에는 이렇게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넣어놓으면 솔직히 근데 이 정도 주행하면서 충격이 올 것 같진 않고 안 떠네. 아무것도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는 플라스틱인데 딱히 떠는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를 보면은 앞좌석 시트 헤드레스트가 좁은 형태에서 넓어지는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착석을 하고 나서 전면을 봤을 때 BMW X6는 그렇게 해도 시야가 조금 방해가 되긴 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트 포지션에 BMW X6가 기존 모델 대비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트 포지션이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훨씬 낮아졌어요. 꽤 많이 낮아졌는데 저는 이제 키가 187이다 보니까 머리를 세운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뒤에 답니다. 천장 공간이 닿고, 허리를 수그리고 앉으면 제가 맞춰놓은 시트 포지션에서는 헤드레스트도 안 올라오네요. 안 올라오는데 어찌됐건 간에 천장에 닿습니다. 닿고 이 높이에서 보다 보니까 시야가 좀 가립니다. 대신에 이쪽으로는 엄청 잘 보이고, 여기도 뭐 조수석 백밀러 정도는 보이는데 불편한 거죠. X5와 X7 그리고 X6를 봤을 때 확실히 큰 차이가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뭐 액세서리를 꽂을 수 있는 공간, USB-C 타입, 이 밑에 쪽에 보면 포존 에어컨에 온도를 맞추고 수납 공간이 있는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세로로는 조금 튀어나오고요. 가로로는 아예 안 들어가고, 그 밑에 공간에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일반인 기준으로 앉았을 때 조금 서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X5가 훨씬 더 편합니다. 편하기는 이 중간 터널이 X5보다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시트가 더 낮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방석에 앉았을 때 요 가운데 좌석까지 앉아보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앉게 되는데 엉덩이는 편한데 지금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문을 열었을 때도 보면 문을 열고 승하차하는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X5도 좁아요. 좁은데 X6는 더 좁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얘네가 약간 진짜 그만 오타쿠 이런 거 같은 게, X5는 여기 윈도우 스위치 안쪽에 손을 넣어서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근데 X6 도어 트림을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면 이 문을 닫을 때 열었다가 일반인이, 한국 사람들 팔이 기니까 딱 잡고 이렇게 닫을 때 제가 어깨가 전혀 움직이지 않죠. 근데 X5랑 똑같은 위치였다 그러면 놓고 이렇게 하면 아씨 이렇게 여기 휠하우스에 여기 팔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손잡이 디자인을 새로 해줬다. 그런데 도어 트림을 뜯어보니까 똑같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도어 캐치가 참 마음에 드는 게, 근데 소프트 클로징이 없는 게 좀 그렇다. 손가락 하나, 검지 하나만 넣거나 아니면 Q 손가락, 손가락을 넣으면 아주 딱 맞아요. 맞고, 이 재질이 이렇게 막 긁어도 기스가 전혀 안 납니다. 스크래치, 상처가 전혀 안 납니다. 상처가 전혀 안 나고, X6에 들어간 가죽을 보면은요, 시트는 버네스카 가죽이 들어갔네요.
나파나 메리노 가죽이 빠지고 버네스카가 들어가 있고, 웃긴 게 도어 트림 상단부가 대시보드 가죽이 인디비주얼 나파 가죽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고, 손잡이 좋고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의 트위터 고음 스피커 있는 그릴, 밑에 그릴 이 부분에 딱히 모양은 없는데 괜찮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 검정색 플라스틱 테두리가 약간 좀 아쉬운 재질이고, 스티치 멋있게 쫙 들어가 있고, 모카 브라운 시트에 요 아랫 재질은 또 버네스카 가죽입니다. 아랫 재질은 버네스카. 그리고 손잡이 있는데도 스티치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잡았을 때 이 느낌, 뭔가 이 장인이 만든 이 스티치를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요 앰비언트 라이트 라인하고 버네스카 가죽하고 여기 박음질 있는 부분, 그리고 딱 잡았을 때 느낌이 그냥 그래요. 솔직히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막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 아니다, 이런 느낌인데, 뭐 S클래스도 그렇습니다. S클래스도 그렇고, 윈도우 스위치 자동으로 내려가고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이 느낌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윈도우 스위치 전체적으로 있는 그 플라스틱도 재질은 조금 그런데 상처가 나지 않는 그런 재질이고요. 자, 유아용 카시트를 딱 설치를 하면, 커버만 이렇게 들면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발을 한 요 정도 놓고 앞좌석을 좀 넓게 탄다 그러면 이게 등받이가 더 누워 있을 텐데, 여기 이 소리 보세요. 소리, 이 소리랑 되게 웃긴 게, BMW가 보기에는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데 기스, 상처가 나지 않는 재질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고, 헤드라이너가 이 BMW 옵션에 보면 알칸타라 루프라이너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아니면 요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알칸타라가 들어가지 않은 상위 트림의 SUV든 세단이든 나머지 1, 2, 3, 4 다 똑같은 천장 재질이 들어간다. 그게 3 시리즈나 4 시리즈 이런 차량에서는 뭐 천장 재질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1억이 넘어가는 X6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재질입니다. 왜냐하면 헤드라이너만 요 재질이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는 B필러라던가 C필러라던가 이런 A필러 이런 부분의 재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거고, 이 루프에 보면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을 손해를 보는 건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구형 대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구형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시트 방석의 넓이가 X5는 넓은데 X6는 좁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약간 4인승 같은. 그런데 지금 X6는 이 도어 트림이랑 거의 한 요 정도밖에 폭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X5랑 똑같다, 그 부분은. 그리고 X5가 뒷좌석이 뭐 엄청 넓거나 그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LE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X5보다 GLE가 뒷좌석이 더 넓어요. 많이 넓고, GLE 쿠페가 이제 국내에 출시하겠지만 제가 그냥 영상이나 이런 거 해외 리뷰를 봤을 때는 X6랑 GLE 쿠페는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트 포지션에서 의자를 낮췄다는 게 비단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체격이 크신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뭔가 BMW의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이나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걸 보면 키가 180이 넘는 사람이 이 차를 설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뒷좌석 시트에 제가 지금 앉았을 때 느끼는 느낌은 벤츠를 설계한 사람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만든 것 같은 이런 차량이 주행을 할 때, 주행 리뷰 전에 지금 찍고 있는데 주행 리뷰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X5와 X6 이 두 차량이 디자인도 다르지만 주행하는 그 느낌이나 주행하는 퍼포먼스가 훨씬 X6가 좋다, 이러면 이거를 뭐 포기하더라도 괜찮네, 쿠페형 SUV인데 뒷좌석 괜찮네, 이런 평가를 하겠지만
만약에 X5가 스포츠성이 굉장히 좋고 승차감이 좋은 차입니다. 근데 X6가 5랑 주행하는 느낌이 거의 똑같더라. 그럼 이거는 디자인만 보고 이 불편함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노라마 루프가 쿠페형 SUV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아주 훌륭한 내용이고요. 이 차량의 경쟁 모델이 GLE 쿠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경쟁은 X5와 X7의 중간에 있다는 거, 그리고 GL2도 있고 카이엔도 있고 카이엔 쿠페도 나왔고 뭐 Q8도 있고 막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예전에 디자인 하나로 엄청난 판매를 했던 X6 1세대 모델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매하는 사람은 포인트로 잡고 구매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주 빠르게 탑승을 해야 되는데 허리가 지금 골병이 나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타고 내리는 게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거를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썩어가는 콜라가 쿠페형 SUV임에도 도어 포켓에 너끈히 들어간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주 빠르게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허리를 보호하면서 탈 때 이 정도인데 제가 지금 밖에 그 사이드 스코프를 발로 깠습니다. 이게 다행히 상처가 나진 않았는데 타고 내리는 게 좀 느리게 탑승을 해서 보여드리면 왼발 넣고요. 방금 깠네 또. 엉덩이를 쑥 집어넣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또 잡고 손잡이 잡고 꽝 이렇게 하고 편하게 자세를 만들어서 이거 내리고 이렇게. 아이고 이것만 해도 힘이 드는 이제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정도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뒷좌석 넓은 거 원하면 6GT 좀 트렁크 공간 SUV 좋아하고 뒷좌석도 있으면 좋겠고 다 좋았으면 좋겠다. X5 다 좋고 나 주차도 괜찮고 그냥 크면 좋아. X7 그리고 뭐 그냥 난 요 정도 사이즈에서 뒷좌석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옆 브랜드를 좀 봐야 되고 그런 정도인데 X6와 X5 이런 차들이 갖고 있는 BMW X 시리즈의 매력, 주행하는 그 질감, 옵션, 연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고민이 되실 건데 거기에 이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뒷좌석 리뷰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양한 방송 준비해서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는 1인 유튜브 채널 오토소닉스 채널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